뭐랄까 좀 식수가 모자라는 지역에서 최소한의 식수를 저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질 정화 기능 생태계의 특성을 모사한 오염 환경 맞춤형 수질 정화 기술 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될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특히 이 과제와 같은 경우에 옛날에 불의 옥잠을 이용을 해서 수질 정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제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그 식물 자체를 들여와서 저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식물의 어떤 특성, 어떤 기능들이 그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를 발굴을 해서 그것을 인공적으로 재생산하는, 재구조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계 미세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 및 발광생물의 특성을 모사한 미세 플라스틱 종류별 감지 센서와 포터블 검출 기기 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이 좀 주어지는 과제 8개가 제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과기부나 또는 과기부 외의 다른 부처의 다른 R&D 사업에서 개발되어 있는 생태모방 기초 원천 연구 결과를 연계한 실용, 실증 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총 6개 정도 과제를 추진할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부처와 다른 사업에 이 생태보호망 관련된 과제 리스트를 쭉 검토를 하고 기술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모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일 날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브릿지 이 부분만은 다음 주쯤에 공고가 별도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아마 저희들이 대상 그 원천 기술의 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보시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과 컨택을 해서 이 과제를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생태계 기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도시생태계의 생태적 건전성을, 생태계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이고 이로 인해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환경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총 4년간 진행될 예정이고 정부 출연금은 260억 원 투자될 전망입니다. 19년도 중심 추진 방향은 건강성 평가 기술을 먼저 확립하자. 그리고 도시에서 잘 생존하고 있는 생물종의 서식 특성, 그리고 그 환경을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자. 그리고 도시 생태계의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2개 분야 2개 과제에 14억 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먼저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용화 과제이고 통합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4년 동안 지원될 예정이고 19년 8억 원 내외 그리고 총 4년간 44억 원 내외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여기서는 도시 생태계의 모든 생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장비와 분석 기술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생물종에 대한 서식 정보라든지 서식지 정보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도시의 건강성이,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해서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먼저 쌓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도시 생태계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실용화 과제이고 개별형으로 진행되겠고 4년 이내 19년에는 6억 원, 총 4년간 37억 원 내외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도시 생태계 내에 있는 자연적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 도시 생태계를 건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바이오 빌딩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위치하거나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함으로써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그 기능 개선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실용, 그리고 적용 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동일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내사항도 앞서 미래환경기술팀장님께서 말씀해 줬던 것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진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생활환경 분야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환경기술팀 윤한미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환경기술팀장 윤한미라고 합니다. 마지막 파트를 맡게 돼서 다행입니다.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4가지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신규 과제가 나가는 것은 14개의 과제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사고 대응 환경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화학사고로부터 어떤 사고 물질의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 방지하고, 그리고 또 인근 지역이나 그 생태계에 대해서, 또 인체 사후 평가 등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자체는 15년부터 21년까지 7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원금은 총 91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19년도에는 그 하천이나 호소로 유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방제 분야 하고요. 그리고 이 잔류 물질이 퇴적토 내에 남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남게 된다면 이것을 제거하는 기술 분야, 그리고 복구를 했을 때에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복구했을 때 이게 종료된 것인가 하는 그 시점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중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4개 분야에 155억 원이고요. 신규 과제는 3개 과제에 20억 원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과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수환경으로 유출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이동식 방제 장치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결과물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총괄이 되겠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 이동식 보나 부유성 펜스를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쪽이 참여를 하신다고 한다면 다목적 흡착 소재나 방제제 개발 부분은 약간의 기초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마 그 대학 쪽에서 참여를 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괄 쪽에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비 자체는 올해는 8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환경 유출 사고 종료 후에 수생태계에 잔류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있다면, 잔류한다면 그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퍼지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예측하는 모델을 같이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9년 8억 내외로 지원이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과제하고 이 과제하고는 해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들과의 중복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그 과제와 어떤 기술적인 차별성을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화학사고가 피해가 복구가 됐다 하는 그 종료 시점을 결정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적 판단을 위한 어떤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화학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그 피해가 확산된 범위, 그리고 피해 복구 종료 시점에 관련해서는 그 화학사고를 실제로 당했던 그 분들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종료됐다고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대응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는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확보가 된 부분이어서 제안하시는 그 연구 계획에 따라서 각 과제별로 약 1억 원 정도씩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실 때 어떤 구체화된 연구 계획을 금액에 맞게 같이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살생물제 관리 기반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에타 사업입니다. 그래서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181억 원이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19년도에는 주로 그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서 어떤 관리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안정성 평가와 관련한 기반 기술 확보,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부분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은 한 개 분야이고 과제 수는 총 3개, 그리고 금액은 17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두 개 다 2년, 3개 다 2년 내외로 되어 있고요. 20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기간은 조금 짧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국내 특이 살생물제의 효능 시험 방법 개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국내에 주로 사용량이 많은 살생물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벌레나 존벌레 기피제 같은 그런 국내에서 사용량이 많은 살생물제에 대해서 그 효능 시험 방법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살생물제 정부 승인제가 곧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승인 유예 기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험 방법이 있어야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능 시험 방법하고 절차서까지 마련하는 게 최종 결과물로 제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개발된 것들이 정책적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총 2년 동안 12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요, 이게 살생물제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흡입과 피부 노출 측면에서의 흡수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살생물제가 전량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 ADMA 이 기반으로 한 분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호흡이나 피부 노출을 통해서 그 경로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대사가 되는지, 그리고 생체에 어느 정도가 머물게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지 하는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실질적인 인체 영향량을 계산을 해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을 해서 흡수평가 모델을 만들고, 또 인체의 레퍼런스 노스를 산정하시고, 그리고 살생물제 흡입 노출에 대해서 독성 정보 DB까지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크리닝 기술을 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19년은 9억 원, 그리고 2년 동안 21억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살생물제에 의한 신경 독성 평가 기술 개발인데요. 보통 일반